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때는 품에 안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길러낸 바로 그 아이들. 어느덧 훌쩍 자라버린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경심,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경외감이 어느새 달아 없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가 커가면서 순종적인 태도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성장의 과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보다는 독립을, 훈육보다는 반항을, 책임감보다는 자기만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만으로는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결국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의 삶은 수많은 선택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경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요하는 존경과 이끌어내는 존경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존경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지혜, 강인함, 일관성, 그리고 공정함과 같이 다른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하게 만드는 내면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그러한 품격을 갖추려는 노력 없이 그저 부모라는 권위 하나에 의존하여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속이 텅 빈 조개 껍데기처럼 허술하고 위태로워 언젠가는 반드시 거부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주어진 책임을 위엄 있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까?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인생의 역경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면서도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할 줄 알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잃지 않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를 깊이 신뢰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나약하고 변덕스러우며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권위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의 존경을 잃었다면 그것은 자녀가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먼저 자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때 비로소 그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만약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녀들이 나를 존경해주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변할 때, 당신이 강인함과 지혜와 진실성을 몸소 구현하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은 당신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약속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변명이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심각한 행동이든 아이들은 진실이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부모 스스로가 나태함이나 파괴적인 습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절제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가치라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를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이유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쉬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일관된 태도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무서울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자녀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의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성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녀의 존경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이들이 수년간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을 목격했고 그 깊어진 간극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말로는 외쳤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 가치들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존경심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도 죄책감을 자극해서도 아닌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항상 듣지는 않을지 몰라도 당신이 하는 행동은 결코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존경을 얻는 것은 당신의 권위가 아니라 당신의 모범입니다.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쪽에는 부당한 특권의식을, 다른 한쪽에는 소리 없는 분노를 키우는 위험한 환상일 뿐입니다. 권위 그 자체는 결코 존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는 권위만 내세우다 결국 따르는 이 없이 무너져 내린 수많은 통치자들과 폐위된 왕들, 실패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힘의 불균형을 고통스러울 만큼 예민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집안의 규칙, 보상과 처벌, 모든 것을 부모가 통제하니까요. 하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그들은 부모가 가진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권위가 지혜와 이해, 그리고 노력으로 얻어낸 존경이 아니라 오직 통제라는 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자녀가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는 순종적이던 자녀가 갑자기 반항을 시작하거나 더 나쁘게는 차가운 무관심 속으로 멀어져 갈 때 많은 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자녀의 존경심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힘에 대한 인식에만 기반한 것이었다면 그 힘에 도전할 만큼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존경심이 진정한 감탄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강하면서도 공정하고 절제하면서도 자비로우며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면 그 존경심은 의견 충돌이 생기는 순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깊은 존경심은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일관성, 공정함, 그리고 기꺼이 들으려는 자세를 통해 얻어내야만 합니다. 특히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만약 자녀의 불평불만을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없다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의견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부모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자녀와 함께 성장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 자녀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권위는 지혜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두려움 위에 세워졌는가? 나는 그들의 감탄을 얻어냈는가? 아니면 그저 당연하게 기대하기만 했는가? 진정한 존경은 순종을 강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따를 의무가 없을 때조차 자녀 스스로가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의무감은 결국 분노와 원망을 낳게 됩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부모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며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여갈 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진정한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자녀의 질문에 대해 부모가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너도 커보면 알게 될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와 같은 무시하는 태도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춥니다. 말하기를 멈추면 관계 맺기를 멈추고 관계 맺기를 멈추면 결국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모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경청해준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결국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결국 부모를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만약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의 눈에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으로 비치는가? 아니면 그저 말만 하는 사람으로 비치는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만으로 자녀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고여있는 물과 같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이 30년 전과 똑같다는 듯이 말하는 아버지, 한국에서는 흔히 라떼는 마리아로 표현되는 그런 태도는 자녀에게 지혜롭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단지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어머니는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상에 노출되며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만약 부모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위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균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것은 전통을 버리거나 평생 지켜온 원칙을 폐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는 대신 대화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존경이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끊임없는 관련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얻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신의 핵심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낡아빠진 절대론만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며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 그런 부모는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참고 견디는 대상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면서도 동시에 삶이라는 학교의 학생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며 세상이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 그대로와 소통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존경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을 멈추고 듣기를 멈추고 세상과 관계 맺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자녀의 삶에서 무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함이야말로 존경의 가장 큰 적입니다.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당신은 그들의 안내자이자 보호자이며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반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 반석은 확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역할의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면 당신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노년의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도 찾아오지도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들을 다 큰 성인으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잔소리가 되고 모든 만남이 다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피곤하고 소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낡은 권위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은 당신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짐이나 의무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이 기꺼이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대화와 깊은 이해가